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연륜 있는 멘토들의 생생한 조언과 또 알찬 정보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목요일마다 전해드린 정보입니다. 고졸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스와로브스키 코리아에서는 두터 면세점 내에 있는 매장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HSK 4급 이상인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성 P&I에서는 공무부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해당 직무 경험이 있거나 운전이 가능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애경에서는 생산과 품질 관리, 공무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각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에서는 향수 브랜드 매니저를 찾고 있는데요. 학력에 관계없이 6년 이상의 경력자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등의 성적을 보유한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3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남다른 진로 선택을 위해서 고민 중인 10대를 위한 시간이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오늘도 고쌤, 강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어제 네. 1000km를 또 1000km 운전으로 오, 하루에.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여기 곡성 찍고요, 곡성 순천 찍고. 찍고요, 오. 광주 찍고요, 곡성 찍고 종로 찍었습니다. 다 1000km.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게 선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 후보자님들은 위험해. 네네네 그렇죠. 네. 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12분을 이제 지역별로 만나고 오느라고 어제 정말 1000km, 1020km인가? 좀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죽을 것 같은 고쌤인데 강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어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제 모교 경민 IT 고등학교라고 의정부에 있는데 거기 은사님들 앞에서 강의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고요. 이 특성화고 인식 전환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 앞에서 제가 정보를 제공했던 그런 와우. 뜻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금이 환영하셨네요. 엄청난 또 끝났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이분들은 자기 PR 참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매주 또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되게 시청자 중심의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이 모르셨어요? 모르셨나요? 나한테 연락이 엄청 와요. 나한테 이런 오지? 주제로 방송 좀 해달라. 안 오죠? 전 다 하나 난 연예인이거든. 그래서 셀럽이니까. 연락이 오는데 제가 아이들이 이 취업 전이랑 취업 후에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회사에 대한 고민이라고 대본에 적혀 있네요. 네, 맞죠. 오, 너무 부자연스러웠어. 그러니까. 자, 회사에 대한 고민인데 이 선생님들께서 무슨 요청을 했냐면요. 아이들이 취업하고 나서 어떤 비즈니스 매너를 해야 될지 모른다. 비즈니스 매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비즈니스 매너. 이런 너무 큼직큼직한 비즈니스 매너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주 소소하고 아주 사소한 아주 털끝만한 이런 매너와 이런 행동이 직장에서 사랑받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언급 좀 해달라. 아니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 취업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 같은 걸 안 해주나 봐요? 근데 그게 교육이 이제 CS 교육을 받아요. 네.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CS 교육의 대부분은 대졸자들 위주로 이제 교육이 짜져 있는 거를 그대로 와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대학생들은 사회생활을 4년, 길게는 7년, 8년 하고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소한 그런 배려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집에서 챙겨주죠.
학생이니까 네. 학교면 또 그래도 학생이야. 또 챙겨줘. 이렇게 챙김을 받다가 사회에 나가자마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챙김을 받는 대상에서 챙겨줘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그 갭을 정말 소소한 것들을 알려줘야지 할 수 있어요. 하나. 그래요. 근데 실제로 좀 학생들이 이런 그 비즈니스 매너, 회사 그렇죠. 생활 매너에 대해 좀 궁금해하나요? 어떻습니까? 예, 엄청 궁금해하죠. 정말.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는데 음. 궁금해하는데 또 이걸 알아야 진짜 꼭 알아야만 해? 이런 니즈 같은 것도 좀 많이 없기도 해요. 아. 왜냐하면 고쌤 말한 것처럼 여태까지 챙김만 받다가 이제 사회에 나가는데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소소한 매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게 저희 고쌤과 저의 주관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서 설문을 네. 받았어요. 이제 막 입사한 취업생들, 고졸 취업 학생들, 너네가 궁금한 게 뭐냐? 이걸 설문을 받아보기도 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저한테 강의 들었던 학생들이 회사 생활한 지 이제 경력 6, 7년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오. 그 친구들한테 너희가 겪었던 것과 이제 후배 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야.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살아있는 꿀팁들 오늘 좀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다들 메모 준비하시고 네. 딱 이렇게 유튜브로 네. 보실 때는 딱 잠시 멈춰놓고 그렇죠. 하고 딱 적어놓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어린 친구들은 정말로 이 회사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에 이 취업처가 정해진 친구들은 나이도 이제 막 20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서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즈니스 매너 잘 알아가서 직장에서 사랑받는 직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제가 사실 이 소소한 비즈니스맨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이 화장이에요, 화장. 아, 그러니까 겉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화장이라는 건데 저는 이 복장과 화장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화장을 이 방송 때만 하거든요. 네. 방송 때만 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취업한 학생한테 야 화장을 어떤 걸 주의해야 하니? 그러니까 뭐 전 듣도 보도 못했던 거죠. 예. 볼터치며 뭐 속눈썹 볼터치를 몰라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있대요. 아무튼 예. 그런 거랑 뭐 속눈썹 연장이며 이런 거를 너무 길게 하지 마라. 그다음에 색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지 마라. 섀도우가 뭔지 아시겠죠? 예. 요거 눈 요거라 그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강의 저희가 교육을 나가면 몇몇 학생들은 학교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점점 변신을 합니다. 시작할 때와 마지막 때가 아이가 달라. 근데 그 화장 자체가 어떤 거냐면요. 너네가 생각할 땐 얼굴이 별로 안 하얀 것 같지. 너네가 생각할 땐 이게 되게 막 잘 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이건 거의 갸루상이에요. 너무 얼굴이 하얀 거예요. 너네 기준으로 화장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네.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보면 여학생들에게만 좀 한정된 그렇죠. 이야기인가요? 남학생들은 좀 남학생들은 화장을 많이 안 있죠. 하잖아요. 남학생들은요. 너네는 좀 화장을 해야 돼. 너네는요. 학교 다닐 때 애들 강의 가면요. 애들이 푸석푸석하고 애들이 얼굴에 윤기가 없고요. 애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할 때는요. 최소한 비비크림이라던가 선크림 정도.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어떤 여성분한테 들었는데 물광 나는 그런 그게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광 나는 거 이런 거 좀 바르고 남학생들 좀 출근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데 사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화장을 또 한창 제일 하고 싶은 나이잖아요. 그때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하는 게 이제 직장에서의 매너가 되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땐 일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고쌤이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럴 때는요. 여러분 유튜브라는 게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요즘에 진짜 핫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뭐 요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이사배 씨인가요? 네. 유명하시죠. 그분이 저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유명하시죠.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예. 거예요. 그분 방송을 보시면요. 신입사원들이 해야 되는 화장 기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튜토리얼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분 외에도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맞습니다. 신입사원의 화장법이 나오니까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제 화장이 진짜 기본 매너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말 맨 얼굴보다는 그냥 간단하게라도 간단하게 좀 하고 최대한 또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자 복장 이거 뭔가요? 복장이라면 그래도 뭐 대부분 이 회사 생활 시작할 때 많이 좀 어느 정도 갖춰 입고 출근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복장이라는 거는 좀 회사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 학생은 이제 정장을 이제 준비해서 회사를 보냈어요. 네. 근데 그 회사는 청바지에 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서 좀 이렇게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신입사원이니까 네. 좀 보고 선배들 어떻게 입는지 좀 편하게 입는지 그냥 회사 분위기 좀 따라 다른 것 같고 그래도 첫 출근 때는 그래도 정장을 입는 게 좋습니다. 무난합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보통 뭐라고 하세요. 아유 왜 이렇게 갇혀 입고 왔어? 네. 어른들이 그게 싫어서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씩 편하게 입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사팀 할 때 그걸 느꼈어요. 인사팀을 하면은 저희는 되게 스탠다드하게 입어요. 인사팀이기 때문에 다 차려입고 스카프 다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 신입사원이 왔어요. 예. 근데 정말 세미를 입고 오거나 아니면 신입사원인데 되게 프레게 입고 오면은 다 눈에 띄어요. 신입사원은 분명히. 그래서 처음에는 한 1년 동안 좀 눈치 보고 있다가 점점 선배들이랑 좀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장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어쨌거나 이제 이게 예의의 예의죠. 차원이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갖춰서 가서 그렇죠. 그 회사 분위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거 뭐예요? 마냥 내내 하지 아. 않는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애들 대화 중학생들 대화나 네. 그리고 어린이들 대화는 네 그렇죠 뭐 이게 그냥 그러니까 반사시키는 답들이 많아요. 네. 대답을 네, 아니,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전혀 듣지 않고 응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뭐 영혼 없이 계속 그렇죠, 영혼 없이 그냥 네라고만 그런 하는 게 거. 되게 습관화가 많이 돼 있어요. 아, 그다음에 그래요? 예 그래도 별로 영혼 없잖아 지금. 아니 영혼을 담았는데 이상 어떻게 담아서 그래요? 말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많아서 네. 어른들이 이제 듣기에는 그러니까 마냥 내내하는 거는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마냥 내내하는 거. 그래서 이제 경청이라는 거는 그 사람 말을 듣고 나서 거기에 덧붙이는 이제 그러니까 드립을 해야지 정말 애들이랑 하는 것처럼 애들한테 반사 같은 이제 그런 내내를 해버리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예. 학교 때 그런 말버릇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 이제 그래라는 거지. 뭐 이제 학생들 쓰는 이상 언어들 있죠.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팀 처음 오면은 신입사원 매뉴얼이 되게 대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6주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뭐 말투랑 다 나와 있어요. 말투랑 인사하는 법이나 복장이랑 싹 나와 있으니까는 회사마다 다 있다는 거죠? 있어요.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럼 좀 되게 디테일해요. 네. 뭐 술잔 잡는 법까지 다 있으니까.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좀 길어지긴 하는데 네. 인사팀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했어요. 네. 교육을 했는데 한 100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하잖아요. 거의 다 자는 거예요. 그 교육을 할 때. 자요? 네. 잠을 잘 수가 있어? 그럼 잔다. 이게 조는 거지. 근데 정말 특이한 거는 팀장님 교육을 똑같이 해요. 그 교육을. 네. 예저 교육을 해요. 사내 예저를. 한 20명 놓고 하거든요. 한 명도 안 자.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자는데. 자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우리 팀장님한테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팀장님이 잘 봐라. 한두 명이 안 잔 애가 있어요. 네. 그 안 잔 한두 명이 나중에 팀장이 된다고. 그래서 팀장들은 아무도 안 자는 거라고. 그래서 그 교육 받을 때 정말 바른 교육 태도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내 한다는 게 강의 받을 때도 그냥 이런 헌시적인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상사와 얘기를 듣고 덧붙이는 그런 이제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를 네. 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귀담아 그쵸. 듣고 있다. 그게 경청인 거거든요. 그런 어느 정도 그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쵸. 아직은 좀 친구들이 그런 게 애들과 있지 대화법. 않으니까. 네, 그래.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영혼 느낌. 없이 하는 거는 영혼 조금 없이. 지양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어떤 비즈니스 매너가 있을까요? 일단을 보면 일단 학생들이 아니지 직장인이 되면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입사 동기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렇죠. 동기들이라고 하면 그렇죠. 뭐 6명, 7명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둘이서 같이 가는 경우 동기들끼리 뭐 우르르 몰려다니고 또 동기들이랑 서로 메신저로 하루 종일 메신저로 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친구들. 컴퓨터 하면서 창 띄워놓고 그렇죠. 이게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동기들끼리 뭐 이렇게 힘이 되고 네. 뭐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으니까 기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할 수 편하죠, 있지 않냐? 사실 그 회사 그럴 수 내에서. 있겠지만 이거를 학교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기댈 수 있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 그럼 얘는 무단 조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도망간 거니까. 그리고 또 우르르 몰려다닌다? 이거 회사에서 신입사원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 회사에서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아마. 동기들끼리만 몰려다녀. 왜냐하면 같은 팀원들끼리 몰려다니는 거를 좀 많이 해야 많이 배우고 또 보기에도 좋은데 동기들끼리만 몰려다니면요. 뭐 쟤네 뭐 끼리끼리 뭐 만드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사수와 네, 그렇죠, 좀 사수.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나요? 그렇죠. 동기들끼리 우르르 동기들하고 몰려다닐 시간이 부족할 것 우르르 같은데. 몰려다니기가 쉽진 않고요. 예, 가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한 일주일 있으니까 책을 줘요. 책을 주고 이제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정말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졸리거든요. 거기다 자요, 신입사원들이. 진짜 보다 거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말 자요. 그리고 메신저라고 이제 보니까 강쌤이랑 저랑 밥을 이제 저녁마다 자주 먹거든요. 네. 제가 이제 게임을 해요. 강쌤은 카톡을 하고 저는 게임을 하거든요. 네. 그럼 식사를 하시면서. 네, 밥 먹다 저는 게임을 하고 강쌤 카톡을 하고 근데 강쌤은 카톡은 되고 게임 안 된다. 맨날 핸드폰 집어 던지는데 제 거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습관화 되는 거예요. 사석에서는 친하면 가능한데 네. 보통 앉아서 밥 먹는 사람들이 상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카톡을 해요, 진짜로. 이게 언제 습관화 되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수업하거나 강의할 때 카톡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임도 하고 이게 습관화 돼 있어요. 습관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근데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요? 맞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네. 이런 선생님들께서 네. 그런 부분에 습관을 잘 들여주셔야 어느 정도 사회에 나가서도 이게 이어지는데 학교에서 이미 친구들이 뭐 게임을 많이 하고 예, 이렇게 메신저를 하고 이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주의를 좀 안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요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처음에 대우를 들어갔을 때 제가 젓가락질 이렇게 했어요. 젓가락질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네.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사님이 계셨어요. 이사님이 밥을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팀장님이 이사님 안 계실 때 네. 숟가락으로 제 손을 진짜 세게 때렸어요. 당장 고치라고 하루 만에. 근데 이게 제가 27년 동안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게 밥을 하루 만에 고쳐줘요. 그래서 학생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필요가 필요하다고 못 느껴서 그렇지 방법은 있어요. 이제 강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학교 다닐 때 고3 기간은 선생님을 상사처럼 모시는 거지. 1년은. 그러니까 미리 좀 회사의 그런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현장 실습만 하지 말고 사무직들은 고3은 선생님들이 내 상사야. 상사처럼 대하게 하는 거야. 1년 연습하면 나가서 내가 보기에는 고졸치형이라고 이런 매너가 없다. 뭐 사회생활 못한다는 말 절대 안 들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학교에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고3 선생님들은 좀 어느 정도. 강쌤이 이거 강조 많이 해요. 네, 우리는 올해 1년은 나를 직장 상사처럼 그쵸. 대해주렴 아이들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전화 받는 방법 매뉴얼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고쌤? 네. 말씀하세요. 웃지 말고 빨리 얘기해요. 오늘 아니, 즐거우신가 봐요. 네. 즐거워하네. 아니 좋네요. 네. 직방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전화하는데? 네. 왜냐면 제가 이거 한 13년 전에 이렇게 막 신입사원들 앉혀놓고 했던 네. 기억이 나서 전화 매뉴얼이 진짜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이 정말 다 써 있어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도 써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전화 응대. 여기는 영업부서가 아니니까 영업부서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보통은 근데 이게 대기업들은 이제 콜센터가 있어요. 콜센터가 있어서 이런 전화를 받을 일이 없어요. 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 전화를 다 받아야 돼. 전화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보기엔 항상 전화 받을 때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뭐냐? 전화가 딱 울리잖아요. 네. 메모지를 옆에 당연히 놓는 거예요. 이렇게 포스트잇 놓고 메모를 해요. 어디서 왔는지, 누굴 찾는지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둘러보면 다 보여 어디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안 계시니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 3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3회 이상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전화 받기.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중간 가는 070이나 이런 중간 연결 과정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3번 울렸으면 고객은 한 10번 울린 거예요 벌써 이게. 그래서 최대한 울렸을 때 바로 받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3가지 인사말이 있죠. 이제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하고 어느 회사, 어느 팀, 누구입니다 소속을 밝히는 게 좋아요. 이게 서비스업이라면 내가 네. 누구인지. 네. 근데 이게 내가 만약 완전 갑인 회사다? 그러면 네가 먼저 밝혀야지. 전화한 사람이. 하지만 보통 신입사원이 갑에 있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완전 구매팀에 뭐 라인을 잘 타고 들어간 거 아닌 이상 대부분은 자기 소속을 먼저 밝혀주고 세 번째 저는 이제 전화라 제일 열받는 게 뭐냐? 전화를 하고 있어요. 나 안 끝났어. 근데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런 경우 있죠. 너무 많아요. 마음이 상하죠, 이럴 때는. 정말 가 쫓아가서 그냥. 그래서 예. 3초 정도 여유를 두고 전화를 끊고 네. 그래서 서비스하는 쪽들을 전화를 잘 보시면 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물어봐요. 말이 없잖아요. 아 고객님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3초 여유를 주고 이렇게 끊는 게 좋죠. 그런데 뭐 이런 네. 전화 응대라는 게요. 네. 딱 이렇게 뭐 고객을 상대로 한 전화 응대뿐만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얼마든지 그 사내에서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직장 그렇죠. 상사와 통화를 하기도 음.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 전화 받는 게 신입사원도 진짜 두려워요. 이게 전화 울리잖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딱 가잖아요. 전화가 요즘에는 이게 단축번호 되게 많아요. 네. 한 20개 몇 개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뭘 눌러야 되는 거지? 어. 전화는 뭐지? 보류가 뭐지? 전화 보류는 또 뭐지? 그거 어떻게- 넘기다가 끊기잖아 전화. 막 그런 경우 진짜 있죠. 욕먹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엄청 욕먹죠.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 매너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인사 90도 하세요. 90도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전화 시뮬레이션 핸드폰 많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놓고 그런 시뮬레이션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상사랑 전화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게 시뮬레이션이니까 아주 소소한 거거든. 아 근데 이런 거는 음. 사실 친구들이 정말 뭐 이 방송을 보거나 딱히 누군가 붙잡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이 매뉴얼을 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걸 좀 학교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건 좀 그 특성화고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좀 아셔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비즈니스 매너 같은 걸 할 때요. 물론 명함 전달하는 거 좋죠. 근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영업적인 거랑 그러던가 서비스적인 거 외의 부분은 명함 전달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명함이 있어요. 마케팅 팀인데 근데 명함을 줄 일이 없대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강의할 때는 거의 명함 주는 거. 명함 주고 어떻게 줘야 인사하는 된다, 게 한 어떻게 해야 된다. 90%예요. 어디 오른쪽 방향이냐 왼쪽 방향에 나눠주는 거. 악수할 때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이런 것처럼 시나리오를 딱 만들어 정말 소소하고 디테일한 거. 예를 들어서 팀장님을 찾는 전화예요. 네. 그러면 지금 팀장님 안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화가 팀장님 부재 중이다. 그러면 죄송한데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혹시 어느 회사신지 그리고 전화번호랑 성함 말씀해 주시면 제가 메모 남겨뒀다가 팀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화번호를 다 적은 다음에 끊어요. 그다음 포스트잇을 어디다 붙여놔야 될까요? 선생님 자리. 팀장님 자리 뭐 잘 보이는 거, 뭐 서랍 이런 데다 붙여놓으면 안 돼요. 그거 띄워지니까 모니터라든가 책상에 모니터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는 거. 이런 상황별로 아이들이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전화 받는 거 특히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그쪽으로 사무직을 많이 가니까 상업계 고등학교는 명함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아주 소소한 전화 받는 거 이런 예절 같은 것도 좀 많이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많이 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직장 생활에서의 매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친구들의 상담 내용 오늘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요. 또 선생님들과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주시죠. 제가 남자친구에게도 안 해본 선물인데 다가오는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부장님께서 이번에 초콜릿 주나? 농담처럼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 드리고 누군 안 드리기도 고민이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행동일까요? 이거 진짜 저도 예전에 신입사원 때 고민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거 한 번 잘못 주면 끝납니다. 1년 이거. 중에 데이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정말 남자친구한테도 안 지키고 부모님들한테 안 하는 거를 이렇게 직장에 와서 그것도 하나하나 또 대충 드릴 수 있나요? 또 하나하나 포장해야 되고 또 드릴 때마다 또 다 말씀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참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19, 20살인 나 친구들이 같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 같으면 무조건 해라예요. 이거는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왜냐? 이게 보세요. 신입사원이에요. 표정 보고 말해요. 네. 지금. 진짜 신입사원 안 해봤네. 맞죠.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한 번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럼 본인 해놓고 본인은 한 번 해보고 다른 한 번 애들은 하고 본인은- 이거 더 이상 두 번은 할 게 못 봐봐 된다 한 번 싶어가지고. 했잖아요. 한두 번을 하면은 봐봐 한 번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왜- 좋게 봐요. 왜 해야 되지?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글쎄 별 생각 없으신 것 같던데요. 제가 이제 포장지가 안 그게 이뻤어.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음. 사실 받는 분들도 기분이긴 하지만 이제 좀 많이 서서히 없어지는 문화가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왜냐면 저도 주거든요. 네. 왜냐면 화이트데이 때 발렌타인데이 때 이거 주지 않나요? 당연히 이렇게 안 주나? 회사에서요? 아 회사만 다른 것 같아. 이 근데 회사가 친구들이 돈 이제 막 벌기 시작한 친구들이 이런 게 좀 부담 이게- 이런 것도 꽤 많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약간 나이가 들면 뭐가 있냐면 보세요. 제가 나이 좀 있잖아요. 이제 많이 넘어가니까 학생들이 그 간식을 받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뭐 과자라도 하나 신에 주잖아. 이걸 저는 안 먹어요 과자를. 하지만 주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예뻐 보인다. 이쁜다니까요. 근데 봐봐요.
상사분들이 제 나이대예요. 그럼 19, 20살이 과하게 막 세트를 손으로 만들고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세트로 이렇게 10,000원에 이만큼 파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그만 거 하나씩 드려도 기분 안 나빠하세요. ABC 초콜릿 있잖아요. 그거 2개 들어도 돼요. 뭐 석기 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그건 너무했다. 그런 그건 거 안 말고 주는 봉지에 거 포장해가지고 조그맣게. 그렇지. 봉지에 포장하는 거 그거 근데 이렇게 포장을 또 하나 해야 되잖아요. 하나씩. 포장된 거 나와요. 귀찮아. 된 거 나와 그게. 조그만 거 진짜 1,000원, 2,000원밖에 안 해. 그러면 나 같으면 무조건 줘라요. 어. 왜냐면 아니 그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왜 못 살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오케이. 저는 다 주는 건 좀 그렇고 다 주는 건 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 주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과하지 않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이. 에이 들어봐 내 아, 얘기를. 네, 자, 조금씩 포장을 해요. ABC 네. 초콜릿 엄청 큰 거 마트 가면 이만한 거 팝니다. 네. 몇 개의 봉지에다가 예쁜 봉지에 담아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과하지 않게 해서 아, 누구에게나? 그 모든 사람 다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팀원만이라도. 그래도 누군 주고 누군 네. 안 주고 아, 하면 좀 팀원만. 그렇지 아, 않을까요? 팀원 우리 소속이다. 이 사람들한테는 준다. 그리고 그 부서 장님들, 네. 그분들이랑 팀원들 그리고 뭐 동기나 너무 많으시는데. 동기나 사수 어. 안 보이게 그냥 어. 이렇게 주는 거. 나는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다 주는 건 좀 자, 힘들어. 고쌤은 다 조라. 돌아. 강쌤은 돌아. 네. 한번 베스트 5만 줘라. 투표 저는 한번 주지 하시죠. 마라. 저는 주지 설문 한번 마라. 하시죠, 이거는 네. 새 의견이 조금 나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렇지 페이스북에다가요. 않을까요? 네. 페이스북에다 이 설문을 한번 상담 올려볼게요. 받겠습니다. 저희가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자. 사연 받겠습니다. 줬을 때 이랬다. 안 고쌤은 줬을 때 이랬다. 무조건 다 준다. 그다음 나는 그다음 아, 질문도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아예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어. 주지 마라. 아니, 그다음 질문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받도록 그다음 하고요. 사연 연결돼. 자, 다음 네, 질문 이어가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네, 회사에 입사해서 모르는 부분은 꼭 물어보고 일 처리를 하라고 뭐야? 하시길래 실수할까봐 열심히 물어보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민 안 하냐고 혼내시더라고요. 이거 알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 너무 고민됩니다. 라는 사연이 왔는데 그런 거죠. 안 물어볼 땐 안 물어본다고 혼내고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사사건건 다 물어보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강쌤 답해 주시죠. 그건 네가 미워서 그럴 수도 있어. 아 싫은 거야 그냥? 그건 네가 그냥 싫을 수도 있어. 어쩌면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다 물어보고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좀 바빠 죽겠는데 고민 좀 해라. 너는 모르는 걸 물어보기 전에 한 좀 몇 번 찾아보세요. 예. 저한테 취업 관련된 질문하는 학생들도 그냥 포털 사이트나 조금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네. 안 찾아보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도는 서칭을 한번 해보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아봤어요? 무작정 찾아가서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선배님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그다음에 선배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네, 때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선배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후배 사원이 들어왔을 때 그 매뉴얼만 전달해줘도 이거 엄청난 편하죠. 자산이 되는 겁니다. 네. 너무 착한 예. 선배다. 근데 네가 미워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 네가 좀 예쁜 짓을 해야 된다. 네, 사실 뭐 이거 저도 한번 겪어본 일이거든요. 예전에 그래요? 이렇게 맨날 물어보니 사사건건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알려주니? 이러셔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또 안 물어보고 했더니 너는 왜 물어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니? 이러시더라고요. 서현 씨를 싫어하는 거야? 제가 미웠군요. 미워서 그럴 수도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저까지 답을 얻어가는 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민 네 들어볼게요. 자, 저희 부장님은 하나도 웃기지 않은 유머를 자주 구사하십니다. 선배들은 잘도 맞장구 치면서 웃어주시던데 원래 재미없는 거에 절대 못 웃는 저. 이거 제가 보낸 사연 아닌데? 입가는 떨리고 머리는 아프고 이제 매일 회사 가서 도대체 어떻게 리액션을 해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재미없는 농담 어디까지 웃어드려야 하나요? 뭐 이거 서대문구의 조세현 씨가 보낸 사연이 아닌가 싶은데. 네, 아 이거 좀 답이 있죠 이거는. 네. 제가 아재 개그 하나 해드릴게요. 우유가 아니요, 아프면 아니요. 우유가 아프면 뭐야? 우유가 아프면?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우유가 아프면 음. 모르구만 이런 것도. 아재 우유가 개그. 아프다? 우유가 아파. 뭐야? 그냥 넘어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어이없는 개그를 뭐예요? 던졌어. 몰라요? 모르는데? 몰라? 네, 뭐죠? 뭐야 모르면서 아무것도 우유가 나. 넘어지면 아야. 아유 우유가 아프면 앙팡이지 앙팡 이거예요 앙팡이에요. 아무튼 이런 봐 표정 봐. 내가 한다는 게 난 아니. 웃겨. 난 웃겨.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개그를 했을 때 어디까지 웃어야 되냐? 봐봐 이런 개그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웃어줘야죠. 그렇지. 박장대소 해야지. 배꼽도둑. 무슨 진짜 배꼽도둑님이시군요. 그럼 진짜 웃기시다고. 역시 개그가 개그 센스가. 근데 연습 필요해요 그게. 연습 진짜 필요합니다. 전 잘해 그런 거. 진짜 재미없어도 잘 웃어줘. 강쌤 하나 받다 웃어줄게요. 이게 그냥 웃었다가는요.
봐봐. 아까 해봐요. 다시 앙팡 해봐요. 앙팡? 우유가 해봐요. 우유가 아픈 뭐지? 앙팡. 아 진짜 웃기네요. 재밌지, 이거는 안 재밌지. 먹힌다는 거죠. 네, 더 웃겨, 더 그래서 웃겨, 더 얘들아 크게. 연습을 해야 돼. 응. 앙팡. 해봐요. 저한테 네? 해줘봐요. 우유가 아픈 뭔지 알아요? 뭐지 부장님? 앙팡. 역시 부장님. 아 재밌으시다고. 아이, 과하게. 얘들아. 응.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죄송해요. 이 질문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습입니다. 연습. 리액션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웃어드려라. 웃어. 아니, 답부터 드리자. 아니야. 이거는 웃어드려야 웃어드려야 되면은 마음가짐이 안 돼서 진짜 웃음이 안 나와. 실력과 진정으로 웃어야 그냥 돼요. 웃기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아니 어떻게 본인의 그 웃음 포인트까지 낮출 수가 있어? 이거는 자유인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본인의 죄송해요. 웃음 포인트가 낮출 수 있죠? 인사팀 할 때 이거 하거든요. 부장님이 재미없게 얘기해도 무조건 웃어라. 마음을 받더라고. 그냥 안 웃겨져요. 대한민국에서 신입 사원이 살기 너무 요즘 힘드네요. 인권이 진짜. 중요한 거 알죠? 네? 인권 중요한 거 알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큰일 날수 있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기 연습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예요.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을 예의 바르게 하되 웃어줘라.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그래서 웃어낼 그 필요 상사님이 없다. 그때 막 뭐라고 한 거야. 그런 걸까요? 안 알려주고 막. 그냥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미국 스타일로 오늘 되게 애정남이네요. 애매한 것을 정하네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한국이니까 답은 없어, 어메리칸 스타일 이게. 안 돼. 어메리칸 스타일 안 돼. 말 좀 하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같은 건요, 처음 회사에 간 신입사원이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그리고 상사분이 움직일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도 웃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좀 이런 사소한 부분이 많이 걱정되긴 해요. 신입사원들 정말 약간 미어캣처럼 목을 이렇게 뽑고 있잖아요. 오시나? 안 오시나? 네.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분이신가? 네. 뭐 이렇게 돌려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정말 하다가도 소리 좀 나잖아. 돌려보는 거죠 이게.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못 보고 이제 인사를 못 드린 거고 평소엔 잘 드리는데 걔 인사 안 하더라. 전 그런 이런 거 이야기를 있어요. 듣기도 그거 하거든요. 있어요. 오해를 네. 불필요하게 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인사에 관해서 참 민감한 것 같아요. 다들 신입사원 때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00번 인사하겠다. 하루에 1000번 인사하고 좀 욕먹은 적도 많아요. 직원이 5명이야. 아니, 다섯 명이야? 그러면 좀, 이게 되게. 근데 이런 많구나. 적도 있어요. 저는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인사를 드렸는데 뭐 몇 시간 있다 또 인사를 처음 뵙는 것처럼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신뢰가 되지 않을까 많이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사는 과도할 정도로 좀 많이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우면 그분이 이제 인사 그만해도 돼. 그럴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이분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병이야, 진짜 병. 잘못된 거고 병이야, 내가 볼 병. 때는 병이고. 제 인사를 그냥 과도할 정도로 합니다.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 야 이제 인사 좀 그만해. 얼굴이 기억 안 나서?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하면 좋을까요? 목례. 목례.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는 그래서 뭐 없으니까. 하이파이브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에헤이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남학생들 특히 부장님이 시원하게 일을 보고 계세요. 네. 그럼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부장님이 어떻게 해야 돼? 볼 수도 일을 없고. 보시다가.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하냐? 목례. 목례. 목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취업해가지고 인사가 어색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학교에서 인사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이 인사할 때요. 우리도 아실 거예요. 저도 이 방송국 다 지나다니다가 한 2번 정도 본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인사를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야.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근데 인사를 할 때 서로 어색함을 느끼거든? 근데 상사도 그 어색함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인사할 때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학교에 강의를 가면 이 친구들이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 손님들이 왔다. 저 사람은 내가 진짜 언제부터 진짜 처음 보는 사람이야. 무조건 인사를 하는 거죠. 예, 무조건.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뭐 목례, 뭐 보통례, 정중례 이런 게 있어요. 뭐 90도, 뭐 45도 다 필요 없고요. 정중례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허리를 숙이는 게 정중례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 그 마음가짐이 정중례면 정중례인 거고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사는 과할 정도로 하십시오. 정말 과할 사실 정도로. 인사만큼 첫인상에서 정말 많은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팁 그래서 하나 좀 드리면 안 돼요? 네. 팁 하나?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1분 안에. 네, 진짜 1분 중요한 안에. 건데. 네. 고쌤한테 배운 건데요. 전화할 때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그거를요.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가 아니라 인사할 때 실제 행동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진짜로 그게 느껴져요. 상대방이 전화할 때. 알아요. 네, 압니다. 못 느끼셨나요? 네. 앞으로 제가 인사할 때 그렇게 좀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통화를 할 일이 있을까요? 있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네, 저희가 전화 이렇게 한번 좀 하시죠. 두 분 쌤과 함께 또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 알아둬야 할 소소한 비즈니스 매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특성화고의 숨은 이야기들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